5주간 진행된 2030 세대 감속 노화 프로젝트. 과연 그 결과는 어떨까요? 박 기자님도 의학 전문 기자시잖아요. 예. 네. 정말 이 노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나름대로 조금 챙기는 거 따로 있으실까요? 일단 밥 한 공기가 있으면 한 3분의 2 정도만 먹자. 이게 하나의 원칙이고요. 그리고 저녁 8시 이후에 야식은 절대 먹지 말자. 이게 제 원칙이긴 한데 사실은 잘 지켜지지는 또 않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교수님은 뭐 노력하시는 거 있으세요? 제일 궁금합니다. 네, 저는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최소한의 잠입니다. 잠? 네, 저는 잠을 많이 자야 되는 사람에 속하는데요. 의외의 대답이에요. 먹는 거 운동이 아니라 잠. 네, 왜냐하면 잠을 줄이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되고 잠이 부족한 사람의 뇌는 더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을 찾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은 상태에서는 내 몸에 내가 섭취하는 에너지를 어디로 보낼지 그 에너지가 가는 방향도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지방의 형태로 내 몸이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먹는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를 주로 합니다. 제가 먹는 밥을 SNS에서는 저속노화밥이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렌틸콩이 40% 정도 들어있고 귀리 20%, 현미 20%, 백미 20%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섞어서 밥을 하게 되면 당지수,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혈당을 높이는 속도가 일반 백미밥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런 효과 때문에 인슐린이 거의 나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먹고 나서 서너 시간이 지나도 포만감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하나 장점은 렌틸콩에 굉장히 많은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또 이것 자체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내 세균총을 좋게 만드는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가 렌틸콩에는 또 식물성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굳이 동물성 단백질, 그러니까 고기 반찬을 메인 메뉴로 먹지 않아도 이 밥을 위주로 하고 채소 반찬만 먹어도 보통 성인이 필수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단백질을 다 섭취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 관리도 열심히 합니다. 스트레스 저도 줄이고 싶거든요. 네,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추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고 계세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을 본다거나 영화를 한 편 본다거나 아니면은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신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스트레스를 줄여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임상 연구를 했을 때 스트레스 호르몬을 확실하게 낮출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확실한 게 명상이죠. 명상이요? 네, 마음 챙김 명상이 스트레스 호르몬 레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교수님 명상을 하신다는 게 잘 상상이 안 가요. 네, 그렇죠. 저같이 이렇게 말하자면 과로하고 이러는 사람은 또 명상할 것 같지는 않아 보이잖아요. 근데 명상이 그렇게 거창한 것이 아니고 보통은 우리가 마음 도침 상태에 있습니다. 항상 어떤 미래를 걱정한다거나 또는 과거를 반추하면서 또 우울감을 느낀다거나 그러면서 동시에 스트레스를 받는 건데요. 그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연습을 하는 것 자체로 명상은 됩니다. 삼 인의 프로젝트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호흡 명상법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느껴보시고 반대로도 편안하게 눈을 감고 호흡을 해봅니다. 최대한 편안한 호흡을 해보세요. 공기가 들여 마실 때 코끝에서 쑥 코 안으로 들어가고 내쉴 때 코끝에서 쑥 나가는 느낌에 집중해 봅니다. 호흡 명상은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명상법을 말합니다. 자율신경계의 통제를 받는 호흡을 적절히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숨이 이렇게 막히는 경우가 되게 많았고 평소에 숨을 안 쉬고 있는 경우를 발견할 때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이 틈틈이 심호흡을 해야겠다. 평소에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몸이 경직되어 있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번에 명상을 하고서는 몸이 많이 가벼워지고 편해지는 것 같아요. 지방은 줄이면서 근육을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병준 씨는 매일 30분씩
고강도 근력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정미원 교수가 추천한 일명 천국의 계단은 병준 씨가 가장 피하고 싶은 운동이라는데요. 천국이 왜 천국이지?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이제 맨 처음 할 때는 저 5분만 해도 진짜 뒤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이제 평소에 한 15분씩은 하고 있어요. 배달 음식 금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집밥을 해먹습니다. 오늘은 강황가루를 뿌린 고등어 구이와 신선한 채소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아몬드, 좋은 아몬드. 직접 구입한 건강한 재료들로 냉장고도 채웠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텅 비어있던 냉장고가 이렇게 바뀌었다니 정말 놀라운데요. 요리 실력도 하루가 다르게 일취월장.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저속 노화밥을 간 마늘을 첨가한 낫또를 넣고 비빈 뒤 김에 싸서 한 입 먹으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진짜 맛있네요. 가끔씩 이렇게 좀 건강하게 먹으려면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매일 먹는 사람들이 되게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먹고 있으니까 가끔씩 식당 가가지고 먹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점심에 회사 가서도 최대한 그 메뉴 보고서 먹을 수 있는 게 없는데 내가 그나마 먹은 거 해물 된장찌개 먹는데 엄청 짜고, 근데 너무 맛있긴 한데 엄청 짜고 막 이래요. 스트레스로 깊은 수면을 취하지 못했던 소현 씨는 요즘 호흡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제 누워서 했거든요. 바로 잠들었어요. 마른 비만인 소연 씨의 최우선 과제는 근육량 늘리기. 집에서도 틈틈이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영상이 제공됐습니다.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몸이 떨릴 만큼 강도가 높은 동작들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답게 여전히 바쁜 영은 씨에게도 몇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사내 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끼니마다 저속 노화밥을 챙겨 먹는다는데요. 끼니를 이 저속 노화밥으로 드시면 네. 생명이 2시간씩 늘어난다. 한 끼당. 한 그러니까 끼당? 3끼를 이걸로 챙겨 드시면은 6시간 생명이 늘어나는 거죠. 대표님이 이리 홍보를 하니 안 먹어볼 수가 있나요? 저속 노화밥 맛이 어떤가요? 괜찮은데? 이걸로 이제 좀 바꾸세요, 진짜로. 약간 뭐지? 그 약밥 같은 거 있잖아요, 약밥. 전도사답게 냉동실에는 미리 얼려둔 저속 노화밥이 가득합니다. 외부에서 식사가 잡힌 날에도 꼭 챙겨간다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맛이 있더라고요. 이거 포만감 되게 오래가고 이상하게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운동을 워낙 싫어했던 영은 씨는 고강도 운동인 크로스핏을 시작했습니다. 영은 씨를 포함한 2030 3인의 참가자들은 과연 이 프로젝트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과를 점검하는 날. 정희원 교수의 맞춤 처방을 성실히 수행한 3명의 참가자들에게 5주 전과 똑같은 정밀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기대했던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먼저 마른 비만 진단을 받았던 소현 씨. 체지방률이 36.2%에서 32.9%로 꽤 많이 줄었고 1개월 만에 지금 2kg 빼신 거면 잘 하신 게 맞습니다. 네, 그것도 지방만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잘 하신 거고 5주간의 건강 식단과 운동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고지혈증은
이게 젊은 분들은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만으로 지금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고요? 네. 혈압이 많이 정말 떨어졌는데 그러니까 고혈압이 없어졌거든요. 이걸 이제 지속을 하시는 게 중요하시겠고. 박영은 씨는 체지방률이 3.3%포인트 떨어지면서 비만도가 소폭 개선됐고 걱정했던 혈압은 정상 범위까지 내려왔습니다. 조소현 씨 역시 체지방률이 3.3%포인트가 떨어졌고 인슐린 저항성 수치도 개선이 됐습니다. 전병준 씨의 결과는 특히 놀라웠는데요. 34.3%였던 체지방률은 무려 7%포인트나 떨어져 정상 범위를 기록했고 LDL 콜레스테롤 수치 역시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했는데 없어지니까 신기하네요. 열심히 운동하고 노력을 해야 결과가 좋구나. 몸에 변화가 없으면 어떡하지? 이게 제일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르겠다, 그냥 하자 하고 했더니 그래도 결과가 좋게 나와서 그 힘듦이 다 보상이 되는 느낌입니다. 앞으로도 쭉 유지 가능하실까요? 네, 꼭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자분들이 5주 동안 이렇게 전면적인 변화를 이뤄냈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계속 쭉 이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이 정도 강도가 아니라 좀 이렇게 조절을 해도 되는 건지 이게 제일 궁금해요. 제가 항상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지킬 수 없는 또 과도한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건 좋지가 않고 칼로리는 충분히 먹되 탄단지 구성을 좋게 만들고 또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식사를 이제 하도록 하고 내가 하면 할수록 더 편하고 또 쾌적한 그런 생활 습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서 어떤 지속 가능한 중용의 밸런스를 찾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물론 각자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그동안 원인을 제공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박 기자님 좀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사회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될 점은 없을까요? 일단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본인이 지금 가속이 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려면 성인이 돼서 사실 국가에서 무료 국가 건강검진을 2년에 한 번씩 해줍니다. 그래서 빼먹지 않고 검진을 받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또 필요하냐면요. 사실 우리가 식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할 때 식품 재료, 원재료명을 보잖아요. 근데 다양한 성분들이 많은데 사실 모르는 성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름 너무 어려워요. 사실 소비자가 판단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알기 쉽게 초가공식품 뭐 이렇게 좀 표시제도 같은 것도 도입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으로 이 찬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최근에는 콜롬비아에서 이 초가공식품에 대해서 이 건강세를 여기다가 매기기 시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젊다고 건강을 과신할 수는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청년 개인의 의지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요. 우리 사회가 젊은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